임대주택에 앞으로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10만 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막차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분리 작업에 들어가 오는 12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의 주거 트렌드는 주택의 기능성을 중시하고 수익형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P2P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페이스북 데이터를 분석해 신용평가를 하고 SNS를 홍보에 활용하는 등 SNS를 조력자 삼아 정교한 금융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공공전세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임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던 공공전세 임대주택을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더라도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수도권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428 맞춤형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은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와 같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월 임대료는 7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했던 취업준비생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12만 3천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생계 의료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나 무주택 장애인, 가구원 5명 이상이 2순위가 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청년 전세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며 이르면 다음 달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통상 일주일 걸리던 계약 기간도 하루 이틀 내로 줄어듭니다. 개선된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먼저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1년간 표류해왔던 수협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19일 본회의를 거쳐 19대 국회 막차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에서 은행을 분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형태로 독립 출범하게 됩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수협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야 무쟁점 법안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의 자본 규제인 바젤3를 맞추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1조 1,581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오는 12월 적용 예정이었던 바젤3가 도입되면 이 금액이 부채로 분류돼 국제 기준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수협은행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적 자금을 수협중앙회에 넘기고 이 금액만큼 출자받는 식으로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애초 수협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여야의 세월호 관련 갈등에 발목 잡혀 수요법 개정안은 지난 1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했고 금융위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지난달 수협은행의 바젤3 적용을 1년 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임건 수협회장과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19대 국회 막판까지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막판 역전을 이뤄낸 겁니다. 수협은행은 구조 개편을 위한 제반 작업을 이미 완료한 상태로 본회의만 통과하면 곧장 분리 작업에 돌입해 오는 12월 1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합니다. 구조 개편이 마무리되면 수협은행은 소매 금융 강화를 통한 강한 금융으로의 변신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10년 후 우리의 주거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주택산업연구원이 앞으로 주거 트렌드 변화와 주거 소비 선택 변화를 전망해 봤는데요. 그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10년 주택 수요자는 베이비붐 세대에서 실속형 에코 세대로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에코 세대는 1972년부터 92년생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에 해당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미래 주거 트렌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주택 기능성을 중시하고 수익형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미래 주거의 트렌드는 실속형을 중심으로 한 주택 규모의 축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의 기술, 기능, 환경을 사용하고 그리고 임대 수익 가치 고려하는 그런 사용자 가치 중심의 주거 트렌드가 변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김미경 책임연구원이 중장기 주거 소비 선택 변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 주거 소비는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내 집 마련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임차 시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 소비 선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월세 거래 비중은 주택 임대 시장에서 2011년 31%를 차지했지만 작년 말 41.2%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 2014년 기준 임차 가구의 소득은 평균 12%로 자가 가구 소득 증가인 24.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 증가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죠. 월드 IT쇼에서 세계 통신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통신사들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업계 최대 화두인 5G와 사물 인터넷 등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SK텔레콤이 플랫폼을 즐겨라를 컨셉트로 꾸며놓은 전시장입니다. 다양한 각도에 배치된 20대의 카메라가 농구 선수의 점프 모습을 동시에 찍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사진을 합치자 정지된 동작이 마치 영상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연결돼 보입니다. 5G 통신을 기반으로 한 타임슬라이스 기법을 사용해 선수의 움직임을 정면, 측면, 후면 등 360도로 포착한 겁니다. 패싱 선수의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멀티앵글 기술도 5G 통신을 이용했습니다. 네, 기존의 LTE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영상만을 전송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5G가 진화되면 저희가 대용량 초고화질의 영상을 다수를 전송할 수 있어서 KT는 오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일 실감형 5G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가상현실 기기 VR을 이용한 봅슬레이 VR은 마치 선수가 된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전시장 중심에 자리한 완벽한 네트워크 존에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빠르게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드론 LTE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어디서나 콘센트만 있으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도 공개했습니다. 저희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기존의 고정형 충전기와 달리 220콘센트를 기존으로 계속 이용하는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빌딩들 밑에 지하에 있는 220콘센트를 활용해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월드 IT쇼를 무대로 5G와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오늘 개막한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 IT쇼에는 무려 4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며 최신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국내 대표 가전기업들도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의 혁신 가전제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앵커 리포트입니다. 월드 IT쇼 개막 첫날 삼성전자 부스에는 최신 가전기기를 직접 체험해보는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이번 전시회에 대형 부스를 마련하고 최근 출시한 혁신 가전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길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7 시리즈를 중심으로 가상현실 카메라 기어 360과 기어 VR 헤드셋 등 최첨단 IT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존을 만들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직접 360도로 공간을 촬영해보고 가상현실 기기로 에버랜드가 새롭게 선보인 판다월드를 관람하는 것은 물론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경험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롤러코스터 못 타는데요. 현실감 있고 좀 무서웠어요. 고소고봉도 느껴지고 좀 진짜 같았어요. 실제를 보는 것 같은 생생한 SUHD TV와 마치 가구처럼 어느 공간에서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쉐리프 TV. 이 밖에도 초경량 노트북과 올해 초 세계 최대 가전쇼에서 혁신상을 받은 패밀리 허브 냉장고도 선보여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LG전자 역시 올해 선보인 초프리미엄 가전들로 대형 부스를 꾸미는 등 전략 제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삼성 갤럭시 S7의 대항마인 모듈식 스마트폰 G5 체험존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직접 G5를 체험해볼 수 있게 했습니다. G5와 연동해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기기와 홈 모니터링 카메라, LG 롤링봇 등 주변 기기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압도적인 화질을 자랑하는 올레드 TV와 프리미엄 냉장고와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LG 시그니처 전 제품을 전시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CJ제일제당의 디저트 브랜드 뿌티첼이 메가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오늘 신제품 뿌티첼 에클레어를 출시하면서 디저트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제일제당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뿌티첼 시어터에서 신제품 뿌티첼 에클레어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에클레어는 프랑스어로 번개라는 의미이며 맛이 좋아 번개처럼 먹어 없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길게 구운 페스트리 빵 안에 슈크림을 채우고 표면에 초콜릿을 입혀 만든 디저트로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 등에서 에클레어 전문 베이커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에클레어의 가격은 개당 6,000원에서 만원대로 높은 가격은 소비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뿌티첼 에클레어 가격을 1,900원으로 절반 이상 낮추면서 기존의 맛을 유지해 가성비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뿌티첼의 생활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냉장 베이커리 시장을 작년에 저희가 스윗롤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을 했고요. 커피의 보완제 형태, 그다음에 또 디저트 생활화 형태를 위해서 에클레어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오늘 출시 행사에서 기존 젤리 타입의 디저트 이외에 냉장 디저트 시장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뿌티첼의 연매출은 1,5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뿌티첼은 오는 2020년까지 디저트 상품으로 연매출 3,000억 원을 달성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네, 세대를 막론하고 SNS로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일상처럼 됐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인 페이스북은 방대한 개인들의 생활 정보를 담고 있어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P2P와 크라우드 펀딩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이 페이스북을 훌륭한 조력자로서 신용평가와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2P 금융업체 랜딧에 대출을 신청한 A씨는 신용평가 결과 다른 모든 금융기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다소 높았습니다. 대출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랜딧은 A씨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분석했고 A씨가 사회초년생으로서 계약직에서 정직원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 소득이 적게 신고됐고 부모님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고금리 카드론 등을 사용한 것이 부채의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랜딧에서는 A씨의 현 상황을 신용평가에 추가 반영해 대출을 승인했고 A씨는 대출 이자를 100만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자율도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최근 벤처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증빙소득이 하락하고 기존 부채도 있어 대출 한도가 부족했던 B씨도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좋은 실적을 냈다는 점과 부인 역시 전문직 종사자라는 점이 반영돼 상환여력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은 9%포인트 낮아졌고 115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현재 연체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 상환 중입니다. 랜딧은 현재 대출 신청 시 페이스북 정보 수집에 동의한 신청자에게는 대출 금리를 0.1% 낮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 정보 분석 수준을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통해 개인의 성향까지 분석하는 등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P2P 업체 어니스트 펀드도 현재 SNS 등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P2P 업체들이 이처럼 페이스북과 SNS를 상환여력 평가에 활용하는 이유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비금융 데이터들을 집적을 하고 심사 모델이 좀 더 고도화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비금융 데이터 쪽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대출에 승인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업체 와디즈에서도 페이스북을 이용해 펀딩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지지 서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될 때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업체 페이지에 들어가 지지 서명을 클릭하면 1인당 한 번 개인 페이스북에 업체 정보와 펀딩 내용이 공유됩니다. 응원하고 싶은 업체나 펀딩 프로젝트가 있다면 꼭 투자를 하지 않아도 지지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 서명 건수에 따라 업체의 펀딩 수수료가 할인되는데 4,000건 이상이면 수수료 0%가 됩니다. 지지 서명 건수로 업체의 가능성도 판단하고 페이스북 공유로 추가 비용 없이 마케팅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고려대학교 앞 명물이었던 영철버거도 사업 재개를 위한 펀딩 당시 900건의 지지 서명을 받아 수수료 4%를 할인받았습니다. 개인들의 힘으로 대출과 펀딩을 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해 정교한 금융 서비스를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정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근로자 수 등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00년 8,700여 개에서 지난해 3만 1000여 개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0년 72억 2천만 원에서 2014년 71억 9천만 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평균 영업이익률도 5.9%에서 5.8%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벤처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도 2010년 27.3명에서 2014년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닛산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르는 한국닛산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이자 반환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 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등 금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생활화학 제품 7개가 퇴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 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 물질이 들어있는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레더 클린앤 리뉴 와이프스,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 무균정, 네오제포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 크림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위반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화학 성분이 함유된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성분 세정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천연 세정제로 사용되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증가했고 식초 판매는 69% 늘었습니다. 습기 제거 효과가 있는 통숯과 천엽 제습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판매는 각각 25%와 16% 증가했습니다. 또 먼지와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소금 판매는 64% 늘었고 천연 주방 세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밀가루 판매는 18%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화학 성분이 들어간 세탁 세제와 주방 세제 판매는 각각 9%와 4% 감소했고 탈취제와 방향제 판매는 각각 7%, 3%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확산을 위해 전북은행과 손을 잡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전북은행과 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 전국 100여 개 지점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효과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7월부터 전업주부의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환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20대 증권사의 계약직 인력 비율이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중에서 계약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무려 71.7%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요금제가 출시된 이후 1년간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2.5% 급증했습니다.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당한 전 포스코에너지 상무 A씨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수정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없어서 이렇게 깨끗한 모습입니다. 맑은 하늘은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구름이 거의 없다 보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안정된 기류로 인해 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더웠는데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한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29도, 춘천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에 비해 5에서 6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이 29도, 춘천 3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종일 맑은 날씨에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강릉 30도, 울진 25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와 전주가 30도, 대구가 31도로 덥겠는데요. 일교차가 최고 19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해상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금요일에는 한낮에 31도가 예상되고요. 토요일에는 제주도로만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소설가 한강 씨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맨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문화계가 들썩였는데요. 이번 수상이 한국 문학의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